자, 두 번째 섹션 가겠습니다. 검찰 언론 한명숙 사건 본질 흐리지 말라. 어제 제가 피아지방법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한명숙이 무죄다, 이 결론은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예요. 한만호라는 피고에 대한 가혹행위, 위증교사, 이게 있었는지, 이게 최우선적인 거 아닙니까? 한명숙 명예회복이 아니라 지금 검찰개혁이 사실은 한명숙 사건을 다시 소환한 기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출된 한명숙 유죄 판단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것이 한명숙 사건입니다. 자, 검찰은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 판단을 한 것은 법원인데, 법원 판단은 법원 판단대로 두고 당신들 수사 제대로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한테 가혹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자기들이 바라는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자,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고 함께 만나보시죠. 자, 뿌리 깊은 샴푸 N 모낭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본 분들 있죠? 탈모 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이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네. 자, 오늘 또 뿌리 깊은 샴푸 모낭 영양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한겨레 사설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한명숙 사건 강압 수사 논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네, 제가 얘기하려는 사설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는 주장에 바탕이 되는 사설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8일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자, 그런데 이날은 마침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또 다른 사건의 선고 공판 하루 전날이었다. 네, 그 이튿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명숙 무죄가 나왔어요. 한명숙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딴 사건을 또 가져와 가지고 한명숙도 뇌물 받았네, 또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사건이든 한명숙을 반드시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의지가 읽히죠. 예.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상태였고 다음날 역시나 무죄가 선고됐다. 이것도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한만호 씨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곽영욱 씨라는 분이죠. 곽영욱 씨라는 분이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 이걸로 해가지고 검찰이 한명숙 뇌물 사건, 첫 번째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곽영욱 씨가 검찰 가서 진술한 내용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 그런데 법정 가서 엎어버렸어요. 준 적 없다, 이렇게.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별건으로 표적 수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그랬죠. 두 번째 뇌물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한만호 사건. 한만호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재판 중에 뒤집어 엎었어요. 곽영욱 씨처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세상에 2심 가서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타파가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비망록에는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해서 내용을 암기하고 법정 진술 연습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에는 검찰이 그의 동료 수감자들을 회유 압박해서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한만호 전 대표 진술 번복을 거짓이라는 한만호 전 대표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는 짜맞춘 진술을 하게 했다는 동료 수감자 H씨의 증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얘기가 복잡합니다. 제가 제 피아 지방법원에서도 얘기했는데 한만호가 검찰 수사 때는 한명숙에게 돈 줬다 했어요. 근데 재판 가서는 돈 안 줬다. 검찰에서 얘기한 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난 거 아니에요. 검찰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만호하고 같이 감방에 있던 사람 셋을 구워 삼습니다. 그래서 한만호가 나는 한명숙한테 돈을 안 줬어요 라고 법원 가서 얘기한 거 그건 거짓말이다. 깜빵에서 만났을 땐 한명숙한테 돈을 줬다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3명 중에 2명만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와가지고 2명이 한만호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이 바로 히읗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검찰이 한만호가 거짓말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게끔 압박을 했고 그래서 그 둘은 검찰의 요구대로 나가서 한만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한명숙한테 돈을 줬는데 안 줬다고 뻥을 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하게 만들었다라고 그 나머지 하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검찰은 비망록에 대해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돼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허위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만호 비망록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명숙 무죄 판단의 한 근거로 비망록을 언급했어요. 비망록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유죄 판결을 내린 2심과 3심 판결문에는 비망록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비망록이 재판 당시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엄밀한 진위 검증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심의 재판장이 누굽니까? 정형식 아니에요. 정형식. 이재용 풀어줬던 대표적인 나쁜 판사 중에 하나로 통하는 정형식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법정 와가지고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발언에 무게를 뒀을까요? 그 2명 때문일까요? 깜빵 동료 그 2명 발언 그걸 믿고 한만호가 검찰 가서 얘기한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믿은 것일까요? 엄밀한 진위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한만호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에 말이죠.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대표를 70여 차례나 불러서 조사하면서도 진술 조서는 5회만 받았다는 점. 이 점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뭐냐? 구치소에 있어요. 검찰에서 부릅니다. 왜 부르겠어요? 수사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70번 불렀는데 그중에 5번만 진술을 썼대. 나머지는 뭐 했겠어? 거짓말을 가르치고 외우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70번 중에 65번을 그렇게 연습시킨 것 아닌가. 자, 라면 뭐 초밥을 넣어줬다죠. 초밥을 먹으면서 그 초밥에 붙은 살을 씹을 때는 마치 한명숙 총리의 살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비탄한 그런 슬픔을 느꼈다라고 한만호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동료 수감자 히읗씨 그 셋 중에 재판정 나가서 한만호 거짓말했어요. 이 2사람 말고 나머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증언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한만호에 대한 강압 수사 논란 진상규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를 중심에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쟁점을 잡고 한명숙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야 대법원에서 유죄라잖아. 왜 한명숙이 유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검찰이 한만호에 대해서 강압 수사를 벌였는지 위증을 교사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고 위증 교사를 했다면 이거는 진짜 대가리 박아야 될 일입니다. 검찰이 대가리 박을 일이에요. 이런 검찰한테 지금 수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범죄자들한테 심판을 부탁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하고요.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무죄 이거는 둘째 문제고 나중 문제입니다. 자, 검찰 수사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이거 규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촛불을 든 국민들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 평화나무가 최초 보도를 했고요. 어제 PD수첩이 보도한 똥 먹이는 교회,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이야기 보셨죠? 평화나무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한 발 앞서가고 있어요. 자, 지난 5월 10일에 김명진이가 말이죠. 재정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을 성토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는 똥 먹이고 이런 가혹 행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실은 재정 문제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요 높은 사람이 재정 비리를 저지르면요 그거는 진짜 회생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돈 문제는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돈 문제는 뭐 내가 깨끗하다가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사람이 이성을 잃게 돼 있습니다. 자, 재정 비리가 뭐냐면요. 거기 그 빛과 진리 교회는요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도 이 교회는 돈이 없다 그럽니다. 자, 돈이 없는 그 교회가 수십억 대의 땅을 샀어요. 경남의 하동과 또 강원도의 평창에다가 수십억 대 땅을 샀어요. 처음엔 김명진 명의로 샀어요. 논란이 되니까 농업법인을 만들어요. 농업법인의 대표는 김명진이고 이사는 김명진의 최측근인데, 자, 여러분, 주주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죠? 주주가 누구냐. 주주가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표나 혹은 대표이사나 이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 그래서 그 수십억 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사유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이 대주주가 누군가, 주주가 누군가, 이게 관심이거든요. 일단 처음에 교회 돈으로 그렇게 땅을 사면서 김명진 명의로 사들인 거, 이게 수상하고요. 이에 대해서 김명진은 초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농업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정관 27조를 공개해요. 교회를 제외한 기타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의 소유권 및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소개했는데, 이제 평화나무가 들여다봤어요. 정관 27조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관 27조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정관은 24조까지만 있습니다. 다만 시행세칙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의 자산 중 농지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제외한 기타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의 소유권 및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회계사도 또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그 정관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정관도 아니고 시행세칙이네. 세칙 바꾸면 돼요. 바꾸고 나중에 인마이 포켓해도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세칙이 무슨 헌법입니까? 자, 게다가 시행세칙 그 70조 3항을 보면요, 이 농업법인의 주식은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 그리고 농업 경영체 자격을 가진 이사 중 한 명으로 하되,
주식 소유의 비율은 교회 당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업법인의 주식은 담임 목사와 농업인으로 이제 세워진 사람이 소유하되 비율은 교회의 고위급 리더들이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여기서 일단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는 김명진이고요. 농업 경영체 자격을 가진 이사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업인이어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땡땡 씨예요. 마땡땡 씨. 여러분, 빛과 진리 교회에서 마땡땡 씨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최측근으로 통하는 사람인데 농업인이어야 하잖아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농업인으로 어떻게 둔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주 명단과 지분율 공개,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대주주가 김명진이라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대주주가 김명진이라면은 김명진이가 지가 먹으려고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교회가 왜 농업회사를? 글쎄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급히 만들었나? 만든 이유가 뭘까? 왜 당신 명의로 이거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때 농업법이 만든 겁니다. 우리 가리오님, 세금 혜택 때문에 농업법이 만들었을 겁니다라고 하셨네요. 예. 보십시오. 왜 교인들한테 똥 먹으라고 하고 똥 먹이게 합니까? 심지어는 부부간의 아주 내밀한 관계까지 다 보고 가게 만들어요. 지금 사인으로서 뭔가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리더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자기보다 10살 어린 리더한테 이거 살까요 말까요? 동의를 구해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지. 교인들을 모두 다 노예로 만들기 위한 김명진의 계략이 그렇게 똥 먹이게 하고 구더기 먹이게 하고 서로 때리게 하고, 거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열불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은 물러나야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교인들 얼굴을 봅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뭐 그렇다 쳐요. 지금 자기 교회에 실망하고 나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목사직을 스스로 던져야 집에서 농구나 하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김명진이가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 보니까 와, 이건 뭐 4차원의 다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도 인간입니다. 신의 대리자, 웃기지 말라고 그래. 무슨 신의 대리자? 언제 신이 그 사람한테 대리자를 맡겼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다만 목사는 설교를 하는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설교를 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누가 리더가 있고 누가 계급이 있어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뭐 지위가 있다는 것,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거는 남들보다 더 섬기기 위한 그런 어떤 멍에이자 십자가이지 그게 계급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무슨 지가 무슨 예수님을 닮았다고 지랄 엽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슬퍼지네요. 네,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이런 교회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상식 밖의 행위에 대해서 늘 감시하면서 정말 종교가 사회의 목탁이자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빤스 목사가 며칠 전에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 정말 예상대로 나쁜 짓을 했어요. 예. 정치 선동을 했습니다. 빤스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평화나무가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도 모든 현안에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직원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 김용민이가 착취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정말 할 말이 없겠어요. 물론 뭐 제가 착취한 적은 없습니다. 다 알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가 마치 평화나무 이사장인 양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